최근에 지인들의 집에 가거나 인테리어 이후의 얘기를 듣다 보면 욕실에서 겪는 불편함들에 대한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. 당장 공사할 때는 아무래도 예산이라던가 디자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완성되고 나서 쓰면서 겪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. 물론 예쁘면서도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 이게 상충될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불편함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. 안녕하세요, 집이야기입니다. 집집마다 다르긴 하지만 욕실 인테리어 하고 나서 막상 살아보니까 이런 점이 아쉽다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크게 추려보니까 한 4가지 정도 되더라고요. 첫 번째는 욕실 문턱입니다. 이게 문지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어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. 다 같은 말이죠.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 먼저 화장실 공사를 시작할 때 덧방을 할 거냐, 철거를 하고 할 거냐,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요.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 타일면이 고르고 이게 단단하게 붙어 있다면 덧방을 하시면 되고요. 반대로 타일이 들떠 있거나 이미 덧방을 한번 한 상태라면 철거를 하고 진행해야 됩니다. 덧방을 해야 할지 철거를 해야 할지 이거에 대한 판단은 직접 하시기보다는 타일 공사 하실 분이 한번 현장에 와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. 지금 이 화장실이 이미 덧방을 한 건지 아닌지는 화장실 문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. 보통 문틀이 타일보다 한 5에서 10mm 정도 더 내밀어져 있습니다. 그런데 이미 덧방이 된 경우라면 타일면이 문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튀어나와 있겠죠. 벽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문제는 바닥인데 마찬가지로 바닥도 상태가 괜찮은 경우에 덧방을 많이 합니다. 덧방을 한 이유는 철거비를 아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존의 방수층이 깨질까봐 그런 겁니다. 원래 누수 없이 잘 쓰던 곳들도 철거하고 나서 방수를 제대로 안 하면 누수가 생기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덧방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덧방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바닥이 높아진다는 거죠. 바닥이 높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? 이 욕실 슬리퍼 높이 때문에 문이 안 닫혀요. 아마 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정말 짜증납니다. 제가 주변에 지인 집에 갔을 때도 실제로 이렇게 공사가 돼 있었거든요. 그래서 문 닫으려고 하면 매번 슬리퍼를 옆으로 치우고 문을 닫고 이게 완전 불편하더라고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보통 이 거실의 바닥과 화장실의 바닥 단차가 한 7cm 정도 됩니다. 그런데 이건 집집마다 좀 달라요. 그래서 어떤 집은 덧방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단차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문을 닫을 때 슬리퍼가 걸려요. 문제는 이 타일이 이미 시공이 끝났다면 손쓸 방법이 없다는 거죠. 문턱 없이 깔끔하게 마감하려면 애초에 철거 때 다 이 부분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미 타일 시공이 끝나고 차선책으로 하는 방법이 이 문턱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. 문턱을 높이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조 대리석을 높여서 시공하는 방법입니다. 보통 욕실 타일이랑 마루의 경계 보시면 그 인조 대리석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을 거예요. 이 인조석을 필요한 높이까지 높이고 화장실 문 크기를 그만큼 줄여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. 2번째는 목공에서 문틀을 만들 때 아예 같은 재질로 화장실 문턱을 만드는 방법입니다. 물론 이 2가지 다 마감이 예쁘진 않죠. 그렇지만 일반 방들이랑 좀 다르게 어차피 이 욕실이라는 데가 슬리퍼를 신고 사용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. 그래서 이 문턱이 있다고 해서 크게 어색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.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을 여닫을 때마다 겪는 불편함이 훨씬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2번째는 세면대 실리콘 마감입니다. 이 세면대를 설치하고 나서 세면대와 이 타일 사이에 실리콘 마감을 하느냐 마느냐로 되게 의견이 갈리는데요. 사실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. 그리고 설치하는 세면대의 종류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반다리 형태의 세면대라고 한다면 저는 실리콘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. 왜냐면 이 반다리 세면대는 벽에 닿는 면적이 꽤 넓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실리콘을 안 하게 되면 이 세면대와 타일 사이의 틈으로 물이 들어가요. 그럼 거기가 계속 습해지고 잘 안 마르겠죠.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곰팡이가 생기는 겁니다.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실리콘 시공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. 크게 2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미적인 부분. 딱 봤을 때 실리콘 같은 게 없으면 깔끔하거든요.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중에 이 실리콘을 하고 나면 그 위에 곰팡이가 잘 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. 내가 실리콘을 안 하면 그 안에 곰팡이가 생길 것 같고 찝찝할 것 같다.
그러면 하시는 게 낫고, 그래도 나는 관리 자신 있고 나중에 실리콘에 곰팡이 피는 게 더 싫다. 그러면 안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 실리콘을 안 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그 일반적인 반다리 세면대 말고 이렇게 길고 얇은 세면대라고 한다면 이 틈 사이에 물이 들어가더라도 물이 고여있을 공간 자체가 넓지 않잖아요. 그래서 이런 세면대라면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무엇보다 이 세면대를 좀 비싸고 폼나는 걸로 내가 골랐는데 거기다가 실리콘으로 마감하는 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 저라면 이럴 땐 안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즘 타일 세면대도 많이 하는데요. 타일 세면대도 마찬가지로 실리콘으로 마감할 일이 없겠죠. 우리가 이 세면대 주변에 실리콘을 하는 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실리콘을 왜 하는지 혹은 왜 안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세 번째는 타일 유가입니다.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미적인 걸 포기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. 사실 이런 타일 유가는 우리가 호텔 같은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는데 집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왜 그러냐? 저도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걸 써본 적이 있거든요. 그런데 확실히 이게 물 빠짐 속도가 좀 답답합니다. 우리나라 욕실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? 바로 이 주기적으로 물 청소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물 빠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사실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곳은 샤워 공간을 제외하면 건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아예 이 화장실 바닥에 배수구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죠. 그냥 물 청소를 신나게 합니다. 그래서 이 바닥 배수가 빠르게 잘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디자인을 생각하면 타일 효과가 너무 좋지만 물 빠짐에서는 확실히 불리하다. 이걸 아셔야 되고요. 그런데 일반 그 유가를 쓰자니 이건 또 너무 마음에 안 든다. 이런 분들은 그 도무스라는 브랜드에서 라인 유가가 나오거든요. 이런 걸 쓰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네 번째는 젠다이입니다. 사실 요즘은 이 젠다이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보편화되긴 했는데 정말 예전 화장실에는 이 젠다이가 없는 곳들도 많았어요. 그래서 세면대 자체가 욕실용품을 올려놓는 역할을 담당했었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넣을 공간이 좁잖아요. 그래서 뭐 비누거리라던가 컵거리 그런 액세서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를 아예 안 쓰죠. 왜냐면은 젠다이를 만들기 때문에. 이 젠다이를 세면대와 변기 부분에만 주로 하다가 요즘에는 샤워 공간까지 연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왜냐면 그 샤워를 할 때 쓰는 또 욕실용품들이 따로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려놓기 위해서 코너 선반 같은 것들을 사용했었는데 그 코너 선반도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아예 이 젠다이를 길게 빼가지고 그런 선반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 거죠. 사실 젠다이는 이런 선반의 기능을 차치하고서라도 설치를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. 예전 화장실을 떠올려 보시면 보통 거울은 거울, 뭐 수건 수납장은 수납장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는 젠다이가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죠. 왜냐하면 보통 세면대 앞쪽에 거울을 붙이잖아요. 이 거울 자체는 두껍지 않기 때문에 세안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. 그런데 요즘은 그냥 거울 대신에 욕실 수건장을 이렇게 긴 형태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젠다이가 없으면 세수하려고 머리를 이렇게 숙이다가 머리를 부딪히게 됩니다. 수건장이 그 돌출돼 있기 때문에. 아마 그래서 써보셨거나 지금 그렇게 집이 돼 있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한지 잘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이 젠다이는 웬만하면 설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욕실 문턱. 욕실에 바닥 타일 시공할 때 이 바닥과 문턱의 단차가 7cm 정도 확보되는지 확인해보자. 두 번째는 세면대 실리콘. 일반적인 세면대라면 실리콘 마감을 하는 게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하다. 세 번째는 타일 유가. 이 타일 유가는 웬만하면 쓰지 말자. 대신에 라인 유가를 쓰자. 네 번째는 젠다이. 젠다이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. 그리고 가능하다면 샤워 공간까지 연장해서 쓰는 것도 좋다.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.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때는 그 사소해 보여서 그냥 지나가지만 막상 공사가 끝나고 살면서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사전에 잘 챙기시면 나중에 인테리어하고 나서 불편을 겪는 일이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다음번에는 싱크대 교체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.
그럼 또 만나요. 안녕.